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오늘은 생두에 관해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커피 맛을 좀 더 넓고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 생두의 가공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시게 되면 먼저 대륙별 아니면 나라별로 커피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나 대륙보다는 가공 방식에 집중을 하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커피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가공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커피 나무에서 커피 체리를 수확하게 되면 그 수확한 커피 체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가공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같은 지역, 같은 농장에서 같은 콩이 생산이 되더라도 가공 방식에 따라서 그 커피의 색깔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농장에서 다양한 가공 방식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커피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가공 방식은 워시드와 내추럴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가장 사랑받는 가공 방식입니다. 내추럴 가공 방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쳤을 때 고추를 수확해서 할머니들,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이 마당에 널찍히 펴서 말리는 작업처럼 커피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넓은 베드 아니면 바닥에 햇볕에 말려주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뒤집어서 말려주고 하는 방식을 내추럴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리는 동안 체리에 있는 과육들이 콩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다양한 향미, 워시드보다 좋은 단맛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공 중에 벌레들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 콩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 커피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성은 넘치지만 커핑을 하다 보면 독특한 부정적인 향들을 느낄 수도 있는 게 또 내추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점차 자본이 모이면서 이제 내추럴 가공 방식에도 퀄리티 컨트롤이 충분히 되고 있어 요즘에 나오는 내추럴들은 상당하게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개성을 가진 콩들이 많습니다. 워시드 방식은 외피를 제거하면 점액질이 있고 그 안에 패치먼트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거나 아니면 점액질 제거기를 이용해서 점액질을 제거하고 씻어냅니다. 보통 수로에 집어넣는 뒤 스크루형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삽으로 저어줘서 커피를 씻어줍니다. 이렇게 진행된 워시드 같은 경우는 내추럴에 비해서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깔끔하고 일관성인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시드 방식을 쓰는 콩들은 기본적으로 콩 자체의 밀도가 높아 콩 점액질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과 향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콩을 워시드로 많이 사용하고요. 워시드 방식은 워싱 스테이션이라는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이 부족한 농장이거나 아니면 워싱 스테이션을 가기에 거리가 너무 먼 농장들은 어쩔 수 없이 내추럴 가공 방식을 쓰는 경우가 가공 방식의 좌우로 나눠지는 내추럴과 워시드의 가공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내추럴과 워시드 방식을 혼용해서 쓰는 프로세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펄프드 내추럴과 세미 워시드입니다. 사실 펄프드 내추럴과 세미 워시드의 차이점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공 방식으로만 구분하기 쉽지 않고요. 가공을 했을 때 워시드 성향이 강한지 내추럴 성향이 강한지에 따라서 그 가공 방식이 붙여지거나 아니면 농장 주에 의해서 프로세싱 이름이 붙어지기도 합니다. 펄프드 내추럴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의도는 물의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지금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프로세싱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허니 방식이라는 프로세싱도 있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펄프드 내추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브라질에서 가공하면 펄프드 내추럴이고 코스타리카에서 가공하면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칭합니다. 다른 방식 중에는 웨털, 켈링바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시작하게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 그리고 슬라웨시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털 같은 방식은 실질적으로 커피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방식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한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피치먼트를 벗겨서 건조해서 파는 방식입니다. 마르기도 전에 피치먼트를 제거했기 때문에 커피의 특유한 얼씨한 맛 그리고 우디한 맛이 특징적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 프로세싱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아직 실험적인 가공 방식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시장에 나오지 못했거나 아직 소개되지 못한 프로세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2018년 초에 무산소 발효 커피를 일반 아메리카노로 제공했던 재미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무산소 발효의 특징 중 하나가 시나몬과 진저 향이 독특하게 올라옵니다. 아메리카노에 시나몬 파우더를 뿌리더라도 그런 향은 나오지 않지만 그 무산소 발효에서 진하게 올라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커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산소 발효, 독특한 향미를 가질 수 있는 가공 방식들이 더욱더 시장에 나오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